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의 김은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 1면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관엑시트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공직 매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경제 관료들이 지금 기업으로 러시, 기업행 러시다. 산업부 금융위 출신이 인기고 위가 아니라 사무관급 정도도 지금 이 탈공무원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올겨울 최악의 기후 변화가 아니라 붕괴입니다. 기후 붕괴. 한국, 우리나라 1월 기온차가 20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1월 13일 평균 기온은 영상 9.6도였는데 25일, 한 10여일 정도 지나선 마이너스 10.2도, 기온차가 역대 최대다. 기후가 지금 붕괴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사실상 강제 징수한 KBS 수신료 개선책 없나요? 라는 이 얘기 대통령실이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국민 공개 토론에 KBS 수신료 문제를 지금 올렸습니다. 현행 징수 방식이 유지하는 게 맞는지 국민이 직접 찬반 의견을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대통령실이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뭔가 이 징수하는 방법의 변화를 주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볼까요? 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셔틀 외교 12년 만에 복원. 어디와의 셔틀 외교냐? 지금 한일입니다. 한일 난제 일괄 타결될까 주목된다. 윤 대통령 1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강제동원 우리나라에서 먼저 해법을 발표를 했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물 반컵을 마저 따라줄 것인지 최대 관심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진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사합니다. 확실히 봄이 왔구나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전남 광양입니다. 지금 광양 매화축제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하루 축제를 앞두고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화사하게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 저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이 아침의 매일경제 유튜브로도 잘 복용하고 있다. 여기요, 복용 1, 복용 2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해 주시고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질문도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같이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5명입니다. 5명, 별이 5개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 걸까? 기사 같이 만나볼까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이 됐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이 같이 옆에 있었던 비서실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다음 기사 바로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서실장이 대체 누구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이재명 지사 대신 조문한 당사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의혹 연루자가 지금 5번째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도 같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 숨진 사람들 지금 2021년 12월에 유한기 전 본부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뭐 이모 씨,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배모 씨의 지인, 이거는 이제 이 아내 김혜경 씨의 보좌를 했었던 배모 씨의 어떤 지인, 그리고 이번에 이 비서실장까지 같이 5명이 지금 주변에서 이 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박봉건 의원님, 좀 공교롭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5분이 그것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사망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국민 대부분은 마찬가지고 아마 당원들도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잖아요. 네. 그 앞전에 돌아가신 네 분은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은 이분은 성남시장 때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분을 또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데려가서 초대 비서실장까지 시켰잖아요. 네.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돌아가신 시점 자체가 또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얼마 전에 그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그 공판 때 그 김성태 전 회장 모친 그 조문을 이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왔는데 바로 네. 그때 오신 분이 바로 2019년도에 이 돌아가신 사망하신 이 전모 씨 비서실장 이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한 이야기가 네. 그 남북 경영 합의서 체결 축하하고 대북 관련 사업 모범 네. 사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측에서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네. 지시로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와중에 네.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국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오늘 이 대표가 경기도에 민생 시찰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민생 시찰 갈 때가 아니라 좀 조문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속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네. 정말 어떤 거대 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정부적인 일을 정당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앞가림을 하거나 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이런 부분에 사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런 진짜 황당한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 자신도 결자 해지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관옥 소장님. 네. 지금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찝찝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안타까움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특히나 당원들은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지금 5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앵커도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연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병사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아마 극단적 선택에 가깝다 뭐 이렇게 추측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유서를 남기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사인이 그 유서의 내용에 있다면 경찰은 이 부분을 좀 빨리 밝혀서 어떤 그 내용만 밝히면 되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왜냐하면 이 억측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네. 사실상 모든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좀 밝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분이 2번 조사를 받으셨대요. 네. 그리고 한 번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을 것을 지금 앞둔 예정되어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수사가 지나치게 강도가 높아서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네. 사실 매우 안타깝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유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유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는 게 대의를 위해서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식 실장님. 유서를 공개를 하려면 또 유족의 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서 아까 뭐 박봉건 위원께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생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지금 조문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김문기 처장 때 유족들이 약간 분노했었던 게 왜 조문을 안 오냐라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예. 갈지. 이분은 저는 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비서실장을 네.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광주직에 있을 때 비서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네. 여러 가지 옆에서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가실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 저도 이제 우리 김관옥 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네. 이 이제 불행한 사건을 두고 이제 안타깝죠.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원인을 추측한다든가 뭐 네. 책임이 어디에 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는데 장해찬 이제 최고위원님이시죠.
장철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지금 저 신문에 나온 5명 중에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뭐 심장마비로 사인이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돌아가신 분까지 4분은 다 극단적 선택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체 어떤 진실을 알고 있기에 또는 어떤 압박감을 느꼈기에 극단적 선택을 특정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네. 이 사건에 엮인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다수로 하게 되는가. 네. 우리 국민들이 의아함을 느끼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저는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섭부른 추측을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국민들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한들 또는 법안 관련된 드라이브를 뭐 건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말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국회가 이제 민생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뭐 사법 리스크 본인 재판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 가는 거 더해서 이렇게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줄줄이 안타까운 선택한 사실들이 회자되면 그 민생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이라는 전통 있는 제1야당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네.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수순이다, 순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죽음을 두고 저희가 추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설왕설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으로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의 대리조문을 간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사건 중 하나가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뒷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저도 이제 장해찬 우리 최고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억울하거나 하신 부분, 아니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지만 지금은 저분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 네. 이제까지 검찰의 극단적인 수사 또 압박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뭐 일일이 검증은 하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뉴스도 공개되지 않은 이 마당에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이런 이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까지 뭐 누구 콕 찍어가지고 책임을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이걸 이재명 대표랑 아직 뭐 연결고리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추측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숨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랑 지금 3가지 의혹 정도에 지금 같이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문을 대신 갔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또 경기주택공사 본부장이었어서 이 대표 그 자택 바로 옆에 왜 이 경기주택공사 이 숙소가 있느냐 뭐 이 의혹 관련해서도 또 같이 연루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물론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꾸 좀 뭐 설왕설래 얘기를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기가 오늘 하루 동안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김용전 부원장의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재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김용전 부원장이 지속적으로 총알 말씀하시면서 돈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오늘 증인실에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언하겠다. 일단 들어가면서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막 마이크를 대니까 이 앞에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대체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여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유동규, 김용해준 3억 무게의 쇼핑백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밑줄 좀 볼까요? 그게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2개를 겹쳐서 넣다 보니까 윗부분이 벌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김용희 전 부원장 측은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완벽하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쪽 입장이 굉장히 극단으로 갈리는데 근데 이렇다고 하면 박봉건 의원님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누구 한 명 거짓말하고 있겠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대부분 다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물증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그 이동규 씨 진술을 들어보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소설이다, 네. 조작됐다라고 말하지만은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고 쉽게 보면 돈을 이동시킨 수단, 나이키 백팩, 빨간색 발렌티노 박스 그리고 돈을 거는 장소는 자택 혹은 경기도 그 인근의 공사장.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돈을 줬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CCTV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설보다는 논픽션에 가까운 수준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쉽게 얘기해서 뭐 소설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이런 모든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물증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거는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픽션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픽션입니까 아닙니까? 픽션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의 신빙성, 뭐 네. 진술의 구체성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삼는데요.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것은 직접 증거는 아니고 물적 증거는 아니고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엄격하게 네.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 추측이나 추리 또는 히어세이라고 전원 증거, 네. 전문 증거 이런 게 이제 판결의 유죄 판단이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많으면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황 증거가 많으면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유죄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경우는 있지만 네. 지금까지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치 뭔가 않다. 이제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스모킹 건이 있었으면 이제까지 해왔듯이 아마 검찰이 막 언론에 흘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나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나쁜 예단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것이 개인 없는 의견. 것으로 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관욱 교수. 유동규 씨 말에 좀 스스로가 모순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428억을 이제 천화동인 1호를 반씩 김만배 씨랑 나눠서 네. 이 돈을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428억을 계속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또 남욱한테 20억을 또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일부를 또 김용한테 전달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28억 하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일을 네. 또 20억 받고 또 다른 돈을 받고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에 있는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받는 정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1억을 골판지 박스에다 넣고 이러면은 부피가 되게 클 텐데 네. 외투 안에 들어가겠느냐. 사실은 이제 재판부는 그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3억을 날릴 때는 골판지 박스 3개가 쇼핑백 하나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겠느냐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지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김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쵸. 그걸 위반했다는 건데 네. 갑자기 이게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을 변경을 해가지고 진술을 쓰는데 그 진술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얘기하는 지적점은 뭐냐면 네. 통상 진술서 쓸 때는 A4 용지에 자유스럽게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쓰고 날짜 적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얘기는 이게 날짜와 진술인이 인쇄가 돼 있는 용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이미 준비된 자료를 갖고서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검찰 자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재판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밀 접견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12시간 15분 동안 했다는 건데 네. 그 이후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판부 얘기는. 그래서 뭔가가 그 과정 속에서
이 검찰과의 무슨 대화가 있고 그 네. 대화 이후에 네. 예컨대 이제 진술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자금법의 네. 시작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사실관계가 더 뚜렷하게 규정이 되겠지만 지금 유동규 씨의 어떤 주장들이 스스로가 모순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재판부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저는 신뢰성 얻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박봉건 의원님, 뭐 좀 더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특정이 다시 말하면 이 대표 측근들만 네. 다른 진술을 할 뿐 대장동 일당들은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 빼고는 똑같이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자금을 만드는 일당에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네. 어쩜 그 개발 특혜를 줬고 그 개발 특혜를 준 거에 따른 그 대가성으로 이 428억 원에 달하는 김만배 씨의 지분 일정 부분을 받은 이재명 거군요. 대표 측에서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진술은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거를 속 시원에 다 이야기하고 나서 네. 죄 받을 건 받고 선처를 받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굳이 이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 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 진실된 건 어차피 이제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일당들이 하는 말이 일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